사람을 죽였죠. 카시큐지 죽였죠. 포즈가 의미심장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보좌관입니다. 바이든이 지난 20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의사당 점거 사태 때문에 취임식이 안전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취임은 했죠. 바이든은 이렇게 취임 첫날부터 마스크 의무화,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등 굵직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지우기의 성격이 강했죠. 바이든은 외교정책도 트럼프와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잖아요. 외국에는 신경 끄고 우리 거나 잘 챙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반대로 신경 쓰겠다는 거죠.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바이든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다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도 있겠죠. 트럼프 정부 시기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가 워낙 악화되어서 그런지 이걸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바이든이 달갑지 않은 나라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과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라는 미국의 이웃 멕시코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장벽 건설한다고 했던 거 잊었냐? 그리고 그거 멕시코 보고 비용 부담해라고 했지 않냐? 트럼프가 떠나가니까 당연히 멕시코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분은 멕시코의 현 대통령인 로페스 오브라도르입니다. 포즈가 의미심장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또 좌파세요. 2006년의 사진인데요. 당시 이분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지지자들은 선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광장에서 이분의 취임식을 따로 열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죠. 그래서 개중에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좌파 트럼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임기 시절에 어떻게 보면 멕시코와 미국은 밀월 관계 아니었냐, 트럼프와 오브라도르 사이에 서로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서로를 묵인해 준 거 아니냐고 보는 거죠. 장벽을 건설하든 말든 멕시코에서 사회주의를 하든 말든 서로 신경 끄자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거예요. 오브라도르에게는 오히려 트럼프가 그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브라도르와 바이든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 멕시코와 미국은 국경을 넘어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 관계니까요. 다음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중동 정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2015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푼다는 원칙적 합의였던 거죠. 이 협정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EU가 참여해서 일종의 공동 보증을 한 겁니다. 서로 약속 잘 지키도록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 오면은요,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사람을 죽였죠. 드론 폭격으로 암살했습니다. 이때 전쟁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한동안 험악해졌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중동은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사진의 녹색 계열이 수니, 붉은 계열이 시아파입니다. 수니가 다수파고 시아가 소수파인데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이고 사우디가 수니파의 맹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 전부 군사 강국이죠.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두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우디 쪽으로 기운다는 거죠. 이란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원래 미국은 사우디와 동맹관계였는데 이제는 더더욱 노골적으로 사우디 편을 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카슈크지 암살 사건입니다. 사우디의 실질적 리더인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사우디의 비판적인 언론인인 카슈크지를 암살한 사건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세게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눈 감아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보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동 파트너인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의 평화를 중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장이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고요. 이건 초유의 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란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구도를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물러나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바이든은 이란 핵협정 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핵협정 복귀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대이란 공동전선이 흐트러지고 이란의 고립을 원하는 사우디가 곤란해지겠죠. 더구나 바이든은 평소 인권을 중시하고 미국이 세계의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사우디의 인권 탄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사우디가 바이든의 취임을 껄끄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미국이 이 나라들에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일이 생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실업 문제, 내부 분열 등 자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빠 보입니다. 어쩌면 미국과 이 나라들의 적대적 공존이 다시금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셨나요? 미국과 이들 나라의 관계가 어디로 나아갈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